자,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293페이지 보면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여기에 해놓은 이유는 과세 물건 토지 중에 설명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앞부분에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설명하면서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과세 방식이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먼저 그 종합합산과세를 가면,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때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에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취지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다라는 얘기죠.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다 뭐죠? 종합이에요. 특히 쉽게 얘기해서 요게 뭐란 얘기예요? 예외란 뜻입니다.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다 뭐가 되는 거냐? 종합합산과세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모든 토지가 일단은 원래는 뭐였냐면요, 종합합산과세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특별히 분리과세가 된다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뭐가 되는 거죠? 별도 합산과세가 된다면.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분리, 별도, 종합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강의 들으실 중간이라든가 공부하실 때 소리 안 날 정도로 속에서 혼자서 우물우물 얘기를 하세요. 분리, 별도, 종합. 대신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을 맞춰야 돼요.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을 만족 못 시키면 뭐가 될까요? 종합이 되는 겁니다. 또는 별도합산의 기준을 만족 못 시키면 뭐가 될까요? 역시 또 만족 못 시킨 건 뭐가 될까요? 종합. 결론은 뭐냐면 미비분들은 다 원래는 뭐에 있어요? 종합에 있는 거죠. 미비분은 다 뭔 거죠? 원래가 종합이잖아요. 분리와 별도가 돼야만 분리, 별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머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시험 문제 풀 때 미비나 또는 초과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무조건 종합입니다. 지문 중에 원래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매년 무조건 한 문제, 항상 한 문제, 항상. 근데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공부해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걸 모르면 종부세를 또 이해하기가 쉬워지지 않아요. 공세 이해할 때 접근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풀다가 어떤 조건을 못 갖췄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뭐예요? 종합합산과세. 아직은 종합합산까지 붙여주세요. 종합합산과세. 뭔가가 초과분이다 그러면요, 역시 종합합산과세. 왜요? 분리별도가 아닌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입을 소유한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와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다. 다만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를 보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 안 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세금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종합합산과세 될 여지가 없는 거죠. 과세 아니니까. 별도합산과세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가 일정한 면적을, 기준 면적을 그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를 합니다. 초과분은 무슨 과세 할까요? 초과는? 종합이죠. 종합. 초과 붙었으니까. 그죠? 초과 붙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종합합산과세. 자,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세 의제 토지가 있는데, 간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간주 별도합산과세. 자, 요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고지. 여러분 차고지는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죠.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별도합산과세하는 기준 가지고는 요거를 운영을 못해요. 차고를. 또 하나 대표적인 거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학원용 토지. 이 토지도 엄청 넓어야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 이것들은 전부 다 초과가 나와요. 그 특별히 봐주겠다는 얘기죠. 등등등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압니다.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보여드릴 테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탁 보면 알아요. 뭐 어떤 토지다?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는 토지들이에요. 차고지,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그 다음에 운전학원용 토지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분리과세. 자,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한다. 요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율과 고율이 있는데 저율은 이게 저율 분리과세는 크게 보자면 우리 교재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농지입니다.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요거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공장하고요. 공장하고 그 다음에 공급 목적 토지. 공급 목적 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죠?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분리과세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공장과 공급 목적 토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공급 목적 토지가 왜 분리과세자? 대부분 공급 목적 토지는 뭐냐면 나대지일 확률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는 토지는 아마도 나대지입니다. 공급할 목적이니까. 나대지는 종합상가세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죠. 그럼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 공급자, 분양자가 세금을 받아서 내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걸 원가로 해가지고 경비로 반영하죠? 원가가 돼가지고 또 뭐가 붙어요, 거기다? 마진이 붙죠? 결론은 공급가액에 들어가가지고 다 누가 또 알아요? 실제 그 부동산을 공급받는 실소유자가, 실사용자가 세금을 다 또하죠. 전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도 비슷해요. 요 공급자가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세금 전가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급 목적 토지는 특별히 세금을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장은 원래 별도 같아요? 분리 같아요? 야, 요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영업용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에? 영업용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있으니까, 그죠? 물어보면 불안하죠? 객관식 문제의 단점입니다. 객관식 교육의 단점이에요. 자, 공장은 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죠, 당연히. 원래는 상가 등의 공장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공장이 대표적인 별도합상가세 물건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공장이 시지역에 소재하면 별도고요. 일반적으로 공장이 어디 있으면 공장이 군지역에 소재하면 이때는 특별히 분리과세 해줍니다. 왜? 뭐기 때문에?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기간산업입니다. 요즘은 IT가 기간산업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이 기간산업이에요. 그래서 공장은 특별히 상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군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요. 나머지 얘기는 저희가 이론 과정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초만 잡으시면 돼요. 자, 종합은 뭐라고요? 나대지. 및 뭐라고요? 나머지다 보니까 미비 초관 전부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자, 영업용 건축물에 있는 상가 토지는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 그런데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분은 어떻게 해요? 초과분은 종합 합산 과세. 분리과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 사실은 이 사치성대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뭐가 있었습니까? 별, 꼴, 오, 선, 주인데 또 여기는 재산세는 주택이 없습니다. 고급택이 없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별, 꼴, 오, 선. 이 네 가지가 사치성 재산이다. 세율이 1000분의 40입니다. 세율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당장은. 자, 근데요. 여러분, 선박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토지가 없으니까. 일단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별장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별장은. 들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장은 뭐에 들어간다고요? 주택. 주택은 토지 구분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별걸 5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별장은 뭐기 때문에
주택이라 토지가 없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대신 뭐만 들어가면 여기는요.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꼴, 오,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별꼴 5선 중과세 다 합니다. 이거 전부 다 1040 중과세 합니다. 이거는 1050 중과세 합니다. 중과세 하는데 토지에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뭘로 중과세요? 별장으로 중과세, 별장으로. 자, 어쨌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 안 되면 몇 개요? 몇 개? 두 개. 두 개.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정 안 되면 개수 기억하세요. 개수. 토지 몇 개라고요? 두 개. 꼴, 오. 꼴, 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별도 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요건 나중에 무슨 과세를 하냐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불량한 물건이 뭐냐면은 고율분리과세하는 사실성 재산입니다. 요것은 종부세를 부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이 고율분리과세 세율인 1040이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율보다 종부세 세율보다 더 높아요. 원래 종부세라는 게 중과세 목적의 세금입니다. 근데 일반 과세하는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크니까 굳이 종부세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죠? 갈 때 종부세는 종합상가세 토지하고 별도합상가세 토지 두 가지만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일단은 요거를 모르면 종부세 이해도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속으로 세 번만 해보세요. 분리, 별도, 종합. 분리, 별도, 종합. 분리, 별도, 종합.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어쨌건 별도 합산, 종합 합산에 대한 개념은 잡으셨죠? 네, 근데 요렇게만 들어도 사실 시험 봐도 대부분 맞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안 되고요.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들어도 엔간한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약간 꼬우면 못 풀어요. 근데 우리는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잘해서 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만큼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오로지 학원밖에 나올 시간이 없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걸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해도 문제 10개 중에 기출문제 10개 중에 대여섯 개 맞춰요. 문제는 3, 4개를 못 맞춘다는 문제가 있죠. 4, 4개 못 맞춘다는 문제가 있는데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기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와서요. 이제 세율 가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율같이 복잡한 게 나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울까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시험에 나온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외우는데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대상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율을 구조를 보면 세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표준세율을 가지고 있죠. 표준세율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탄력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준세율은 지금 보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주택은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죠? 초과 누진세율이고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비례세율이 있었죠. 그죠? 비례세율. 아까 1040이 비례세율이죠. 고율분리과세. 그 다음에 아까 합산과세는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초과 누진세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초과 누진세율은 누가 한 거였습니까? 이거는 종합 합산과세한 토지하고 또 뭐가 있었죠? 별도 합산과세한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하는 토지는 비례세율이었습니다. 세율이 1000분의 40, 1000분의 2 그렇거든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율은 결론은 뭐냐면 이 건축물에 대한 세율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자, 일단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이 있는데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 더하기 빼기죠.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 곱하기 절반. 자, 이거는 지금 계속 나왔죠, 그죠? 취득세도 그랬고요. 취득세도 절반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등록, 면허세도 표준세율의 절반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방식은 표준세율의 절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근데 지금 요 재산세의 경우는 중과세율,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얘기죠. 중과세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따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세율 중에 일부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도록 하죠. 이따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 일단은 세율 구조가 재산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비례세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저율분리과세는 1000분의 1대예요. 근데 고율분리과세는 1000분의 40이죠. 차등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차등 비례세율. 별거 아닙니다. 가령 1000분의 30, 1000분의 25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취득세세율. 차등 비례세율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 차등 비례세율과 합산과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누진세율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별거 얘기 아닌데요.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율을 둘 다 적용할까요? 하나는 4%고 하나는 2%입니다. 두 개 동시에 적용돼요. 그 두 개 더하면 6%가 되겠죠, 그죠?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요. 요거는 둘 중에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한다. 둘 중에 높은 세율만 적용한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모든 세법에서요, 세율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면요, 두 개건 세 개건 중복되면 그저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합니다.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취득세에서 세율에 보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두 개가 짬뽕됐다 그러죠. 취득세와 등록세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분이 3배 중과세고 등록세분이 3배 중과세다. 제 강의 안 들으신 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죠? 옛날 취득세 3배 중과세가 있고 옛날 등록세 3배 중과세가 있는 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세법은 취득세 등록세란 말 따로 구분 안 하거든요. 옛날 거라. 그럼 취득세는 한 가지인데 그 안에 취득세분 중과세, 등록세분 중과세 같이 걸려요. 그 규정이 두 개가 같이 걸리죠. 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세율이. 그게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두 개가 취득세분, 등록세분이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뭔 얘기냐? 지금 이거 이 얘기면 안 되는데. 자, 구취득세가 3배 중과세 하고요. 구등록세가 3배 중과세가 이렇게 하면, 그죠? 사실은 요게 일반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번. 두 번째는 요거를 일반과세하고 요거를 3배 중과세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짬뽕이 됐다 이런 얘기, 이렇게 중복이 됐다. 그죠? 그럼 원래는 옛날에 취득세 3배 중과세, 등록세 3배 중과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둘 다 3배 중과세죠?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두 개가 중복되니까 별개의 세금이 두 개가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이걸 하나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둘 다 3배가 하나만 선택해버리면 하나만 3배 중과세 돼버려요. 오히려 지금은 유리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중복시키는데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진도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것 뿐이니까 개념은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론 강의 때 이런 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둘 중에 두 개가 중복되면 둘 중에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모든 세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건 재산세건 취득세건 등록면허세건 또는 목적세건 종부세건 간에 이게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높은 세를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은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지에 대한 세율은 분리과세는 농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0.7인데 세율이 굉장히 쌉니다. 요거 아직 외우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등은 1000분의 2입니다. 상당히 쌉니다. 그 다음에 사실성 물건인 골프장, 고급오락장, 골5는 1000분의 4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례세율인데 차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상가세 토지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초과 누진세율 구조죠. 그 다음에 별도합상가세 세율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종합상가세 대상 토지, 토지의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시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시군 관할 구역이란 말을 빨간 줄 쳐놓으십시오. 자, 합산하는데 범위가 시군군에서 합산을 합니다. 자, 지금 강남구가 있고요.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택 수원시가 있는데요. 수원시에 장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팔달구가 있습니다. 자, A는 강남구에 한 1억, 서초구에 1억, 장안구에 1억, 팔달구에 1억 해가지고 총 4억입니다. B씨는 서초구에만 4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 자, 그러면 합산할 때 합산한다 그렇죠.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범위. 자, 원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군군의 합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합산을 안 합니다. 이거 곱하기 세율이에요. 이 사람은요, 서초구니까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왜 서초구로 합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구가 지자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 합산입니다. 그럼 수원시는 구가 지자체가 아니죠. 구가 지자체가 아닙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는 어떻게 시별로 합산하지? 이때는요 더하니까 2억 원 곱하기 세율 합니다. 이게 시군구별 합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오로지 몰빵했습니다. 서초구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잘했죠, 그죠? 잘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과표가 얼마가 됩니까? 과표가 4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군구별 합산이에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전국합산이거든요. 그때는 A나 B나 4억 똑같아져요. 전국합산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시군군의 합산이다.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합산의 범위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종합선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상가세 세율 한번 보시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죠. 별도합상가세를 가보시면 역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입니다. 세율은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지요. 이건 세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세표준이 보면은 지금 별도합산은 1억 6천이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1억 6천이면 별도합산은 2억 원 이하가 1000분의 2니까 1000분의 2가 됩니다. 1000분의 2. 별도합산이요. 종합합산 말고. 가장 낮은 세율인데요. 종합합산가세를 가보면은 1억 5천이면 가장 높은 세율 1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들어가죠.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빨리 올라가면 세금이 많아져요. 천천히 구간을 넓게 하고 올라가면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이냐 별도냐가 세율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과세표준 구간이 짧으냐 하는 거예요. 종합합산가세는 짧고 별도합산가세는 구간이 널찍하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건축물 요 부분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건축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에 보면 첫 번째가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1000자를 빼버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1000분의 2.5. 자, 1000분의 2.5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 30, 20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금을 한 번 내는 세금은 분자가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매년 내는 세금은 분자가 1대입니다.
원래는 분자가 1000이 아니라 100이 맞지요. 그죠? 사실 1000분의 40이라기보다 100분의 4가 옳아요. 훨씬 편하죠. 4%. 근데 왜 1000을 썼느냐? 1000분의 1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1이 언제 나오냐면은 보유세들은 분자가 다 1대입니다. 1000분의. 보유세. 매년 내는 세금들은 분자가 1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율분류가세한 세금이 얼마였냐면 1000분의 40이었습니다. 무지하게 세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한 번 되면 분자가 10대고 매년 되면 세금이 분자가 1대고 이렇게. 자, 그래서 2.5는 이건 적당한 율입니다. 근데 2.5보다 뭐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2.5보다 3이 좀 적당할 것 같으시죠? 그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요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요건 따로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공장이 있는데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이 이게 어디냐면 주거지역 등에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에 있다면 이 공장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주거지역에는 공장 들어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금을 이거에 한 2배 정도로 높여줍니다. 1000분의 5. 2배 중과세 아닙니다. 이거는 표준세율입니다. 효과는 뭐죠? 효과는 2배 효과는 내지만 2배 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런 표현 안 써요. 표준세율이 1000분의 5입니다. 효과는 뭐 중과세 효과예요. 공장이니까. 여러분 집 옆에 공장 들어오면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법은 공장은 나가라 이런 얘기. 나가라. 그죠? 기본적으로. 자, 공장은 1000분의 5다. 일단은 요거를 아셔야 얘기가 쉬워집니다. 요거의 2배 효과입니다. 2000분의 2.5의 2배 효과. 2.5의 2배 효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가 과밀한 지역을 억제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어떻게 해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이때는 사실은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중과세 문제입니다. 취득세 3배 중과세 얘기했었죠? 등록세분 3배 중과세 얘기했었죠?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3배 중과세 얘기. 그게 공장이 되면은요, 취득세분도 3배 중과세하고 등록세분도 3배 중과세 중복이 되거든요. 그죠? 두 개를 각자 넣으면 중복이 되는데 이걸 합쳐서 과세를 해야죠. 그럼 표준세를 3배를 전부를 중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걸 중복인데 하나만 중과세한다고 어떻게 해요? 높은 거. 그럼 두 개가 세율이 같아요. 사실은 하나만 과세가 된다면 중과세가. 자, 넘어가고요. 자, 이때는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설시는 사실 이것은 취득세 문제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 여기도 중과세는 합니다. 중과세는 하는데, 자, 얼마입니까? 1000분의 2.5에 대하여 5배 중과세 합니다. 자, 1000분의 2.5 있었잖아요. 요거에 몇 배요? 5배 중과세 합니다. 우리 교재는 표현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1000분의 2.5인 세율이 요거죠. 일반 세율에. 건축물 기본 세율이 1000분의 2.5예요. 요거에 5배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1000분의 12.5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이 아니라 5년간, 최초부터 5년간 5배 중과세합니다. 근데 취득세 경우는 이게 몇 배 중과세였습니까? 3배였어요. 근데 여기는 몇 배냐고요? 5배. 그래서 문제가 돼요.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지금이야 똑같지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이게 더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취득세는 몇 배요? 3배. 재산세는 몇 배요? 5배.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거 구분 못하면 시험 볼 때 3배 그러면 무조건 다 맞다 그래요. 틀린 거 골라라 하는데 틀린 게 없어요. 난 다 맞아. 왜? 머릿속에 이것도 3배를 기억하니까. 그런 시험 힘들어요. 못 찾아요. 우리 고정관점이 3배거든요. 이건 5배입니다. 우리 한 번이 아니고요. 보유세니까 5년간. 처음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미 설명드렸는데 지금 골프장, 고급 오락장은 토지가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1000분의 40이었죠. 그럼 건축물도 1000분의 얼마요? 1000분의 40. 그러면
별꼴 5선은 전부 중과세. 그럼 얘기 끝나요. 토지 건축물 다. 이 건축물에서도 1000분의 40. 참고로 토지는 얼마 역시 1000분의 40 똑같죠. 그죠? 그러면 꼴 5는 1000분의 40으로 토지 건축물 전부 다 중과세 한다 뜻입니다. 자, 일단은 요 부분 정리 요거만 잘 아시면 돼요. 요거만. 그래서 일단은 요거요. 2.5가 기본이에요. 일단 요건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데 다음 주에 기억 날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날 거다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안 나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나도 괜찮으니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면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안 합니다. 근데 날 거라고 생각하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노력해 주세요. 외우겠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에 기억 안 나면 쿨하게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그냥 하세요. 암기라는 거는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회계사 공부 회계학을 하는데요. 회계학이 머리에 잘 안 남아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공부를 한 1년 했는데 시험 보면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난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자꾸 틀린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 하냐면 공부라는 게 좀 그거는 과한 얘기인데 회계학은 그렇대요. 회계학은 페인트 칠이래요. 페인트 칠. 페인트를 한 번 칠하면 두께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또 읽고 또 칠하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두께가 느껴진대요. 어느 순간. 근데 이 세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 부분 정리하시고, 자, 주택으로 갑니다. 주택은 일단 첫 번째가 초과 누진 세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별장입니다. 별장. 여기 주의할 거는 별장은 뭐라고요? 별장은 주택이라는 거예요. 별장은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중에 별장은 놀 때 쓰면 별장이에요. 놀 때 쓰면. 주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배면 주택인데 세대 5원이 상시 거주하는 목적이 주택입니다. 근데 주택이 어딨냐면은 서귀포 해수욕장 앞에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서울 살고 있는 저가 서귀포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래 놓고 맨날 비워놓고 있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놀 때만 가서 썼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걸리면 별장, 안 걸리면 주택.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사용에 대한 실제 사용 용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현황과세란 말을 하죠. 공부상으로 분명히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피서, 위락, 휴양 용도로 쓰면 별장이다. 그리고 별장은 위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별장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산, 강, 바다죠. 서울 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섬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의 홍대 입구라든가 강남역 사거리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섬에 있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섬에 있는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별장을 홍대 입구에 샀다. 아파트를 샀다. 이거를 애들이 놀러와서 쓴다. 그럼 이거가 됩니까? 역시 별장이 됩니다.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별장은 뭐라고 해요? 원래가? 주택. 주택인데 놀 때 쓰면 별장.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의 포인트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별장은 상간대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주택인데 이런 얘기 주택인데. 자, 요것은 세율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 그러면 여러분 별 여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고유분리과세 꼴 5가 1000분의 40이었죠. 그러면 별꼴 5 1000분의 40이네. 별꼴 5. 그럼 왜 별장이 여기 안 들어갔느냐? 별장은 토지 구분 안 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분류했지만 결국은 얼마예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별꼴 5선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따로 토지 구분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별장 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은 합산과세 안 하고요. 합산과세 안 하고 개별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집 한 채, 집 두 채인 사람은 알아요. 고의서가 두 군데서 각각 날라옵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각각 날라오더라고요. 세 군데 사면요, 역시.
세 개가 각각 날라와요. 그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 두 개까지 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요. 선박. 선박은 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 1000분의 3.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나왔네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50. 일단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죠? 별꼴 5는 1000분의 40인데 선은 1000분의 50입니다. 근데 항공기는 1000분의 얼마죠? 3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그 다음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은 일반 세율이 얼마입니까? 일반 세율이 1000분의 2.5가 기본적인 세율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박과 항공기는 얼마냐면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보면 골프장, 고급 오락장이 있고 주택 건축물에도 골프장, 이거는 사치성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꼴 5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선박은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꼴 5선이라는 얘기죠. 주는 없어요. 재산세는.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서 요게 뭐가 됩니까? 이것이 부동산이고요. 요거는 동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것은 세율이 1000분의 40입니다. 이거는 1000분의 50입니다. 자, 옛날에 2004년도 이전에는 이것도 얼마였을까요?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이것도 얼마였을까요? 1000분의 3이었습니다. 건물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005년도에 과표가 부동산이 2배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과표가 너무 올라가서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원래 옛날에 쉬웠어요. 건축물도 1000분의 3?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일반세율이 1000분의 3이었어요. 그리고 별꼴 5선이 전부 다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만 어떻게 했어요? 내렸죠? 이렇게? 결국은 시험은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문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답은 이게 아닌데. 그죠? 헷갈린다는 얘기죠. 일단은 부동산 세율이 더 낮아요.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동산보단 부동산 세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는 부동산 세율이 더 낮아요. 이유가 뭐냐? 과세 표준이 2005년도에 왕창 올라갔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낮춰준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과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요거는 옛날에 구 뭐냐면요, 구 도시 계획세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드리는 게 더 쉬워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세였는데 요걸 재산세에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의 목적이 뭐냐면 이건 목적세예요. 목적세.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도시계획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뜬금없이 재산세에다가 통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한 지붕 두 가족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격이 다른 애들끼리 같이 살고 있는 게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도시지역부는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물건이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전제가 뭐냐? 전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 전제가.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 이 도시계획세 부분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물건의 위치가 도시 지역 내 소재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으면 밖에 소재하면 과세를 안 한다겠죠. 기본 문제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원래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 충당 목적에 의한 조세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물건은 도시계획의 이익도 못 봅니다. 그죠?
세 번째,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이익을 보는 게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도시지역내 소재하는 부동산. 그럼 동사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지역분에 해당이 되면 천문의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천문의 1.4. 여러분 그냥 아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는. 여러분 재산세 고의서를 한번 보시면, 재산세 고의서를 보면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와요. 그냥 도시계획세를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산세 과세했다가 여기에 해당되면 또 뭐도 물리는 거죠? 도시지역분을 물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는 각자의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율이 얼마라고요? 천문에 1.4로 한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올리지는 못해요. 내리기만 해요. 올릴 수는 없고. 제한세율이에요. 제한세율. 천문의 1.4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라는 거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징수. 보통징수란 기본적으로 납세 고의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가 고지를 하니까. 뭐만 있냐면 납기만 있습니다. 납기. 자, 납기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면 진짜 단순 암기사항이 돼버리긴 하는데요. 자주는 안 나오고 어쩌다가 나와요. 일단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있고요. 재산세 납기는. 또 하나는 9월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월의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은 국세를 내고 뒷부분은 재산세를 내고 이런 거 모양인데, 어쨌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월의 뒷부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요번에 토지분이 9월달에 나왔을 겁니다. 재산세가 9월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납기 고의서.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거를 스캔 떠서 컴퓨터에 저장해 놨는데요. 보시면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7월달에 한번 나오고 9월달에 한번 나오고, 그 뭐라고 써있냐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써있습니다. 각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7월달에는 뭘 내냐면요, 건축물을 냅니다. 9월달에는 토지를 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9월달은 뭐야? 토지. 9월달은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은 토지 건축물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주택도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씩. 7월의 절반, 9월의 절반.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아시죠? 주택 토지 건축물이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금액이? 안 되죠. 그냥 3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토지분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반반씩. 나머지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는 전부 7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은 토지만 몇 월? 토지만 9월. 그 다음에 전부 몇 월? 전부 7월. 주택은 반반씩.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토지만 몇 월이요? 9월.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은 반반씩. 이렇게요. 여러분 돈 낼 때 반반씩 내면 조금 편합니다. 세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 원인데요. 한 번에 100만 원 내고 그 다음 100만 원 내면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세금이 합계가 120만 원인데요. 7월 달에 주택 60만 원 내고 9월 달 60만 원 내면 한결 마음이 편한데요. 한꺼번에 120만 원 내면 어떻습니까? 사람 머릿속에는 크다는 기준이 있어요. 크다는 기준이. 100만 원, 억, 10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집값이 10억이면 어떻습니까? 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금액을 넘어갈 때가 달라요. 그래서 돈 받을 때도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주택도 한꺼번에 120만 원 부과한다면 아마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서 반감이 생길 건데,
반반씩 나눠서 60만원, 60만원 하면 이거는 좀 저항이 좀 줄어듭니다. 분할 납부 이런 부분들. 자, 일단 토지 몇 월이요? 9월. 주택은 반반씩. 주택은 반반씩. 자, 중간에 주택의 우측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부가세액이 10만원 이하 추천 넣으십시오. 자, 10만원 이하는 금액이 작지요. 그 잘라봐야 5만원입니다. 요거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7월 9월에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 그때는 그냥 7월 달에 먼저 받자는 얘기죠. 먼저 받자. 금액 얼마요? 10만원 이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세지는 뭐 이 설명 따로 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재지, 동산은 등록지인데 명칭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세 물건이 부동산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선박, 그리고 항공기죠. 이렇게. 그럼 부동산은 소재지인 것은 우리가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방세에서 이거는 지방세 납세지의 공통사항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에서 전부 공통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건 간에 부동산 소재지죠. 문제는 등록지 명칭인데, 자, 선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계장 소재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장이 없으면 선적항입니다. 선적항.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틀리면. 자, 선적항으로 하는데 선적항이 없으면 이때는 정계장으로 합니다.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선적항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선적항. 등록을 하니까. 자, 항공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시는 정치장 소재지. 자, 미등록이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때는 소유자의 주소지. 일단은 요거요, 정계장하고 정치장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박은 뭐예요? 정계장. 항공기는 정치장. 시옷이 히읗보다 빠르죠. 기억이 치읓보다 빠르죠. 이렇게 정계장, 선박 정계장, 항공기 정치장. 유치하시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유치하시면 따로 개발을 하세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거 많이 헷갈려요. 정치장, 정계장.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합니다. 정시 돌림인데 개는 기억이니까 선박이에요. 항공기는 히읗이니까 늦은 뒤인 정치장. 이렇게. 요 히읗과 그 다음에 기억과 치읓.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정계장, 정치장, 선박, 항공기. 이 중에 시옷과 기억이 빠르잖아요. 히읗과 치읓보다. 순서대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 선배 기사분이 등록번호가 418번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교육할 때 대리 출석하라고 시켰어요. 옛날에요. 그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번호를 외우기 쉬우라고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은 4.19 전날이야. 딱 그렇습니다. 4.19 전날이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20년 전에 알려준 건데 지금도 그 선배님 그 등록번호를 기억을 해요. 418. 그죠? 뭔가 기억할 때는 하나라도 꼬투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걸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계장, 정치장. 이렇게. 자, 가로 4번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거 추천해 주시고요. 보통징수 방법. 정부가 고지서를 교부해서 발행합니다. 납기가 있었죠. 7월과 9월에 납기가. 다음 페이지 니은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5가지죠. 그죠? 각각 구분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도 추천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세금이건 다 똑같아요. 또 고지하는 세금은 납기가 시작할 때 있잖아요. 시작하는 날 5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 기간을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의서가 늦게 왔습니다. 원래 법에는 5일 전까지 오게 돼 있는데 납기가 개시되고 왔어요. 1번 안 내도 된다. 2번 내야 된다. 내야 되죠. 고의서가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1번 안 내도 된다. 2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안 오면 좋아해야 돼. 다시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은 안 왔으니 올해는 세금을 안 받는다고 내 책임 없다. 그러고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화해서 영수증 납부서 안 왔다고 거꾸로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보면 가끔씩 그래요. 안 내겠다고. 올해는 운이 좋답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안 나왔대요. 고의서가 안 나왔답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없어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때도 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병기고지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부동산분, 소위 옛날에 얘기했던 공동시설세 얘기입니다. 공동시설세. 그 부분은 지금 재산세와 고의서 납기가 같아요. 같다 보니까 각각 부과하게 되면은 세금이 고지서 발생 비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통합고지하겠다. 통합고지하겠다. 병기고지란 말 써요. 그 다음에 3번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고지서 한 장당에다 붙여 넣으십시오. 자, 건건이라는 얘기. 건건이 세액이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에다 붙여 넣으십시오. 2,000원 미만.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0원 시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거는 세법 문제가 아니라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미만이라는 얘기는 이하하고 달라서 이하면 2,000원이 징수 안 하는데 그죠? 포함하는 거니까 미만 그랬으니까 2,000원은 과세를 해야 돼요. 1999원까지는 미만인데 2,000원은 이하잖아요. 이상 이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장난치냐고. 사실은 세법 문제에서는 미만, 이만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물어보면 제가 그 교수 출제자를 저한테 불러오세요. 제가 한 문제 딱 찍어서 물어볼 테니까 미만인지 이하인지 맞냐 틀리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거는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더러운 분이 참 성격 안 좋으신 분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건 여기는 중요한 거는 고지서 장당이에요. 장당 2,000원 미만 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물납과 분납이 있습니다. 이제 자, 물납과 분납은 사실상 물납이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대폭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원래 양도세 물납이 있었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에 있었는데 이 두 개 다 2016년도 중에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납이 남아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상속세. 근데 상속세는 시험 문제 바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재산세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물납이. 자, 일단 물납이나 분납이나 세금이 많을 경우에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액이 많을 경우.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클 때 짠지 마늘 다 짠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을 경우에 돈 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자, 분납은 세금이 많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죠. 나눠낸다는 얘기죠. 나눠낸다. 분할해서 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재산세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만. 자, 그럼 지방세 물납은 그죠? 지방세 물납과 분납은 뭐만 된다는 얘기죠? 재산세만 되는 겁니다. 취득세 안 됩니다. 다른 지방세 다 안 돼요. 무조건 재산세만 물납 분납이 돼요. 오로지 온리입니다. 온리 하나예요. 두 번째, 세액이 많을 경우. 자,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근데 문제는 분납은 좀 달라요. 세금이 많을 경우. 옛날에 원래 이게 세법에서 세금이 많다는 얘기는 다 1,000만 원입니다. 원래가 1,000만 원 기준인데요. 이거를 그냥 하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유세인데 세금을 매년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 1,000만 원씩 내실 수 있어요? 못 내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00만 원을 끌고 오다 보니까 분납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걸 줄였습니다. 그걸 반으로 줄였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참고로 기타 세금은 이건 1,000만 원 초과하십니다. 다른 세금들은 1,000만 원 초과를 해야 분납을 합니다. 그럼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보유세만. 자, 보유세는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하고 또 뭐가 있었죠? 종합 부동산세. 요 두 개만 500만 원이에요. 다른 세금 그래서 일반인들 분납 그러면 100만 원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공부 목적상 이게 500일 뿐이지 실무는 다 1,000만 원이에요, 사실. 양도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다 1,000만 원이에요. 상습세라든가. 자, 어쨌건 요거는 우리 공부 목적이니까 요게 더 중요하죠. 얼마를? 1,000만 원, 500만 원 초과시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지자체의 사항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 세 번째 신청 조건입니다. 신청 조건입니다. 자, 신청 안 한 사람한테도 알아서 물납해 줄게. 너 니네 집 반쪽에서 내. 이렇게 못 하죠. 그리고 내가 세금 내고 싶은데 6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나왔습니다. 2,00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요. 근데 현금 내고 싶은데 그냥 본인이 다 내고 싶은데 아니야, 너 반반씩 내.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신청 요건. 자, 근데요, 물납은 허가 요건입니다. 허가 요건이란 건 뭐죠?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납은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납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돼야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내가 물납을 신청한 사람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될 수 있다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분납은 이거는 무조건 승인이에요. 무조건. 분납은 자동 승인 요건입니다. 근데 허가 요건이 없어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분납은.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럼 신청은 언제 하느냐? 분납은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즉 일단은 납부 기한이 7월 말 또는 9월 말이니까 거기 10일 전까지는 해야 돼요. 또 뭘 따져야 돼요? 왜냐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미리 해야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납은 그냥 무조건 가서 신청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납을 하게 되면 자동 승인이라 고지서를 수정해서 교부 받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고 정부가 고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 세금을 어떤 징수 방법이라고요? 보통 징수 방법입니다. 정부가 고지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내가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승인 받으면 당연히 고지서를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승인인데 분납 기간은 45일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납기가 7월 31일이면 45일이면 언제일까요? 45일이면 8월, 9월 14일 되겠네요. 45일 이내. 그러면 이걸 납기라고 하죠. 납기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납.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분납액은 일단 분납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조건입니다. 분납액은 50% 이하여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납기내 금액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분납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기본 모양이. 일단은 그냥 반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반. 근데 반반 하다 보면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를 조금이라도 크게 해야 돼요? 납기내 금액을 1이라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이 정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45일은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제도는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제도는. 자,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가표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세액이 있는데요. 당년도 세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작년도 세금이 100만 원인데요. 올해는 300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만 한다는 얘기예요? 150%인 150만 원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150% 한도라고 합니다. 150% 상한. 자, 일단은 토지 및 건축물은 150%, 100분의 150으로 한다. 이거 수쳐놓으시고. 자, 주택은 좀 달라지는데요. 주택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게 율이 주택 가액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가액이 일정 금액일 때 6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이하일 때죠. 3억 원 이하일 때, 3억 이하일 때 이하인 주택은 요거는 다 상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낮습니다. 105%.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인 주택은 110%죠.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인 주택은 130%랍니다. 일단 요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게 나오면 좀 어려워지죠. 그죠? 주택은. 그래서 105부터 110, 130인데, 이거는 뭐보단 작습니까? 150%보다 작습니다. 주택은 무조건. 그래서 105, 110, 130 이렇게 된다는 거. 사실 105% 그러면 상당히 이거 상한도 아니죠. 작년도 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5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한도가 작죠. 자, 7번 재산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 요거 추천 넣으십시오. 원래 도시지역부는 재산세가 아니고 도시계획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재산세만 그 부가세가 붙어요. 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담을 합니다. 일단은 지방교육세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에 붙었죠. 등록면허세에 붙었습니다. 재산세에 또 붙었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국세, 종부세로 들어갈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